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차시에는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어린이 교통사고로요, 2013년에 총 안전사고로 28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입니다.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교통사고 실제 우리 교통사고를 보면은요, 2015년에 4,621명이 사망했고요, 6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그럼 아까 2013년에 경찰청 통계는 82명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121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요, 이 통계청 통계는 1년입니다.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사망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는데요. 이 경찰청 통계는 보통 30일입니다. 30일. 30일 이후에 사망을 했으면은 부상자로 처리를 합니다. 또 경찰청 통계는 12세 이하를 얘기하고요. 통계청 통계는 14세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사고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이 2013년에 121명이 통계청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많은 게 보행 중 사고입니다. 이 지극히 후진국형 사고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행 중 사망률이 10%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행 중 사망률이 68%나 된다는 것은 아주 후진국형 유형인데요. 그만큼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미흡하다는 걸 반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승차 중 사고입니다. 우리 차 안에 있다 나는 사고가 한 24% 가까이 되고요.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 또 이 퀵보드, 인라인, 자전거 이런 등등의 사고입니다. 아까 보행 중 사고가 68%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행 중 사고 중에 가장 많은 거 바로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이 뭘까요? 무단횡단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우리 선생님, 부모님에 비해서 행동 능력, 판단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모든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보다 또 우리 부모님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따라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하는 능력. 결국은 따라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월등하고 우리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니까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횡단보도로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무단횡단을 하면은 내 주변의 어린이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자녀 데리고 무단횡단 하는 거는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게 횡단보도 횡단 사고입니다. 우선 횡단보도는 오른쪽 통행이 안전하죠.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쪽 통행이 안전한 거고요. 제가 좀 이따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가 많은 게 바로 이면도로 보행 사고입니다. 이 이면도로라는 거는 좁은 골목길 같은 겁니다. 이런 좁은 골목길은 일방 통행으로 한 다음에 안전한 인도를 설치해 줘 가지고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행 중 사망률이 이렇게 68%나 되는 이유는 바로 좁은 이면도로를 양방 통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방 통행하면은 인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은 뛰는 게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사고 위험이 7배가 높습니다. 또 지금처럼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뛰어 횡단할 경우는 사고 위험은 무려 18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는 차량 주변에서 놀다나는 사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차 뒤나 이런 데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멈춰있는 차는 뒤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요, 광명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1학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발 주머니 갖고 서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던진 신발 주머니가 불법 주정차에는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한 아이는 이걸 꺼내러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꺼내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신발 주머니 꺼내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만 차가 뒤로 급 후진해 가지고서 두 아이가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이런 차 밑에 물건 들어가거나 하면은 반드시 운전자한테 꺼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물건만 꺼낸다는 것만 생각하지 운전자가 뒤로 온다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은 아이는 이렇게 위험하게 행동하는 거고요. 교육을 받은 아이는 운전자에게 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이런 사고 위험은 줄어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요새 계속 끊이지 않고 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청주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가던 4살짜리 우리 세림이 양이 그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내려가지고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려준 차가 쳐가지고 아이가 사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림이 아버지가 대통령한테 탄원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세림이법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 법인데요. 이 세림이법이 발효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법만 강화시켰지 정작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시설장, 인솔교사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과 예방법만 아시고서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운전자들에게도 안내해 주시고 부모님께도 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서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자, 통학버스 사고 유형을 보면은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후진 사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차 뒤에서 놀기 좋아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차가 멈춰 있으면은 그 차는 계속해서 멈춰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어린이가 부족한 3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조급성입니다. 항상 뛰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모방성.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어른들이 무단횡단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려는 모방성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런 후진사고가 많은 원인인데요. 단순성,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거를 단순하게 자기 위주로 판단합니다. 내가 차 뒤에서 놀고 있으면은 이 차는 당연히 내가 놀고 있는 거를 이 운전자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단횡단하면은 저 운전자는 나를 보고 멈춰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자기 위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차 뒤에서 놀고 있으면은 당연히 운전자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은 안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죠. 바로 앞, 또 오른쪽, 왼쪽, 또 뒷부분. 이 뒷부분은 사각지대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차가 멈춰 있으면은 이 멈춰 있는 차는 항상 뒤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차 뒤에서 놀지 못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닫히는 문의 옷김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 몸은 내렸는데 뭐 태권도복 끈이나 길게 늘어진 치마끈이 닫히면서 문에 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태권도장에 갔다 오던 아이가 몸은 내렸는데
도복 끈이 껴가지고 끌려가다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옷차림은 단정한 바지 차림이 좋습니다. 길게 늘어진 치마, 끈 달린 옷은 아주 위험한 거고요. 태권도복 끈은 옷 속에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려준 차의 앞뒤 횡단 사고입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서 그 버스 앞뒤로 뛰어가다 보면은 그 버스에 가려서 뒤에서 오는 차가 우리 아이를 발견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고 사례 분석할 경우에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 위험이 7배가 높고, 이런 버스 앞뒤로 뛰어 횡단하면은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운전자가 시간적으로 대처도 못하고 또 아이가 뛰어나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버스의 승하차시 사고입니다. 특히 요즘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버스에서 하차하는데 급하게 달려오던 이륜차나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입니다. 우리 그래서 반드시 버스에 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도 길러줘야 됩니다. 이 지정차로라고 있습니다. 이 교통 자동차라든가 자전거는 반드시 지정차로로 가야 됩니다. 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나누는데요. 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반드시 가장 끝쪽 차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내가 끝쪽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 3차로나 2차로로 오면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묻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버스가 쓰려고 하면은 쓰기 전에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꼭 길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버스 하차 전진 사고입니다. 우리 아이가 내려가지고서 그 버스 앞으로 지나가다가 세리비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죠. 이거 역시 운전자가 그 사각지대로 인해서 바로 앞으로 가는 아이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추면은 세이프 가드 바라고 해가지고 안전바가 이렇게 앞으로 쭉 튀어나옵니다. 그 안전바가 튀어나온 이유는 우리 아이가 그 앞으로 못 지나게끔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만큼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못 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2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리는 겁니다. 가장 늦게 타시라는 거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다 태워주라는 거죠. 또 일찍 내리시라는 건 일찍 내려갖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차시켜 주시라는 거고요. 전에 잠실에서 한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막 탔어요. 탔는데 운전자가 뭐가 급했는지 아이가 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문도 안 닫고 급출발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벌렁 이렇게 자빠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이때 인솔교사는 이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인솔교사가 부랴부랴 아이를 데려갖고 병원으로 갔는데 걸린 시간이 11분이 걸렸답니다. 이미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입을 벌려보니까 입안에 이물질이 가득한 겁니다. 아이가 뇌진탕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질식사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뇌에 심한 충격을 받거나 하면은 먹은 이물질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혀가 말려가지고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아이 입을 벌려보고 이물질이 있으면 옆으로 눕혀서 이물질을 꺼내줘야 됩니다. 혀가 말렸으면 혀를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혀주고 심장압박, 인공호흡 해주면은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린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꼭 지켜야 될 철칙이고요. 또 운전자가 지켜야 될 또 철칙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의 승하차 방향은
반드시 인도 쪽으로 한다. 인도 쪽으로 해놔야 됩니다. 인도 쪽으로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할 때 인도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용인의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죠. 조그만한 길을 두고서 맞은편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사진 쪽에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학부형이 차를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제대로 개놓지 않았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는데 이 통학버스를 타려고 하는 5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그걸 타려고 하다가 밀려 내려오는 차에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통학버스는 아이가 타는 방향을 인도 쪽으로 해놔야 되는데 차도 쪽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반드시 이 운전자한테 이 아이의 승하차 방향은 반드시 인도 쪽으로 해놓도록 하는 것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역시 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 아이도 이 통학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차에 치는 사고를 당했고요. 또 광주에서는 이 어린이가 이 안전벨트를 매는 게 귀찮아 가지고 이거를 풀는 겁니다. 풀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아이 잠깐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통학버스가 급제동을 하면서 아이가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갖고서 모서리에 부닥쳐 가지고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용인에서는 이 태권도장을 갔다 오던 6살 여자 어린이가 운전석 뒤쪽에 앉았는데요. 운전석 뒤쪽에 안전벨트를 안 매고 이 뒤쪽에 있는 왼쪽 문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기대다 보니까 문이 제대로 또 꽝 안 닫혔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아이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 버스에 타면은 꼭 안전벨트는 매주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 뭐 수원에서도 또 이런 사고가 났고요. 뭐 여러 고양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주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사고가 나면은 이런 사고가 내가 돌봐주는 아이한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면도로의 안전한 보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면도로라는 건 좁은 골목길이라고 했죠. 사실 이면도로는 제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보차도 구분이 돼 있는 안전한 인도를 확보해야지만 이런 사고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좁은 이면도로를 양방통행으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 인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가 양방통행일 경우에 나는 좌측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요? 우측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요? 좌측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만일 이 우측으로 갈 경우에는 차가 내 등 뒤에서 옵니다. 그러나 좌측으로 갈 경우에는 차가 오는 거를 마주보고 통행이 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분석에 보면은 등지고 통행과 마주보고 통행, 등지고 통행이 사고 위험이 4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가는 게 마주보고 오는 차량을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좁은 도로에서 우리 차가 오면은 우선 멈춰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요, 길에서 차가 오면은 순간적으로 차와 만나는 시간을 빨리 회피하려고 합니다. 확 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막 늦고 조급하면은 막 더 뛰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서 오면은 차가 오면은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춘 다음에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차가 오면은 확 뛸 수밖에 없거든요. 뛰다 보면은 운전자가 당황해가지고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멈춤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선진국에서요, 자녀가 3세만 되면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서 내가 먼저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고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 68%가
보행 중 사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만 길러주면은 이런 사고는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운전자한테 손들어서 그 차 멈추는 거 확인하고 하는데 사고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혹시 그러면은 이 손을 들고 건너라고 했는데요. 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운전자한테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손은 번쩍 드는 거 아닙니다.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들어주고요. 또 손을 든 다음에 그 차가 멈췄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과자 사주세요 하면 당연히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가는 습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눈 맞춘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신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은 사실상 다음 신호에 건너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호가 너무나 빨리 깜빡깜빡거립니다. 또 보행자 녹색불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칙적으로는 내가 반 정도 지나서 깜빡거리면 건너가야 되고요. 반 지나기 전에 깜빡거리면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 돌아와집니다. 깜빡거리면 더 빨리 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 뛸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고서 가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특히요,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도 차가 오면은 내가 먼저 갈까 저 차를 먼저 보낼까 그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멈춰주겠지, 또 보행자는 운전자가 멈춰주겠지 하면서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든 다음에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버스 관련 사고 유형 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또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온다고 해서 차도로 내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가 정차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창문 밖이나 손 머리 내밀면 안 되죠. 또 내릴 때 이렇게 옷이나 길게 늘은 치마끈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가 내리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쌩 올 수 있습니다. 또 버스 앞뒤로 가면은 이 사각지대로 해서 안 보인다고 했죠. 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 통학버스 이용한 아이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길게 들어진 끈은 위험하기 때문에 단정한 바지 차림을 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항상 버스 이 앞뒤는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부득이 내가 차 앞으로 길을 가거나 하는 것은 위험한데 부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서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그런 습관을 꼭 길러줘야 됩니다. 자, 또 이건 뭐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쌩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쪽을 확인하라고 했죠. 자, 실제 이제 한번 교육을 시키신다고 가정하면은요, 우선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횡단보도 오른쪽 통행의 안전성, 차가 보행자 기준에서 왼쪽에 서기 때문에 오른쪽이 안전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오른쪽으로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안전할까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비록 내가 반 정도 지나서 차와 거리가 가까워져도 이미 이 차는 멈춰 있습니다. 또 서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각선으로 갈 경우에는 그만큼 걷는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서 더 위험합니다. 대각선 통행은 안전하지 않고요. 직선 보행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손을 드는 이유는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겠죠.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발하는 사고 위험과 예방법 역시 무단횡단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운전자와 눈 맞추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오른쪽에 쓴 다음에 녹색불 들어와도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 횡단 사고 역시 우리 아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런 데서 횡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부득이 횡단할 때는 눈 맞추게 해야 되고요. 또 갑자기 뛰어나온 사고.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는 행동 특성상 뛰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빨리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조급성을 부추기는 겁니다. 버스 앞뒤 횡단 사고 역시 아까 그 위험성 드렸죠. 내륜차입니다. 이 차가 회전할 경우 앞바퀴는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뒷바퀴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도로를 건너기 전에는 연석선,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인 연석선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차도로 내려서면 안 됩니다. 저 여기서요, 선생님, 이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우산은 오른손으로 드는 게 안전한 겁니다. 항상 왼손으로 의사표시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비가 올 때는 연석선에서 1, 2보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연석선에 서 있으면은 차가 우산을 치면은요, 아이는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우산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우산도 차도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차 뒤에서 노는 위험성 말씀드렸죠. 반드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해 줘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운전수옆 조수석,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뒷좌석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전거, 킥보드 이런 거는 안 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 사줘야 될 때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 또 차가 없는 데서 안전한 곳에서 타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습 교육할 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알려줍니다. 횡단보도 우측에 서기, 또 손을 든 다음에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기, 손은 제대로 잘 드는지, 또 차를 계속 보면서 가기.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으려다 엑셀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차를 보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부모님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왜 오른쪽이 안전한지, 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이 컨택트,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서 무단횡단 안 한다는 거 약속하기, 또 안전벨트 꼭 매도록 하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 교육받은 내용을 집에 가서 알려주도록 요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우리 아이들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고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